네, 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오늘 부톡스에서는 메가 서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와 기자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네, 먼저 메가 서울 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고 서울 인접 도시들도 너도 나도 손을 들면서 서울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 팽창할 수 있다는 이슈입니다. 교수님, 근데 인근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이런 메가시티의 편입은 행정구역을 통합한다는 의미예요.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안에 편입이 됐을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이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먼저 서울시에서 집중적인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합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아울러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기반시설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는 지금 이제 지역기 그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불편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마지막으로 결국은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또 크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로 편입이 되면 인근 지역들의 집값이 좀 약간 서울하고 동조화가 될까요?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메가시티라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조금은 짚어보고 나서 이런 좀 구체적인 사안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국토의 12% 정도 남짓을 차지하는데 인구는 절반이 넘는 51%에, 메가시티의 개념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특정한 대도시가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이거를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같은 동일 생활권이 있잖아요. 서울이 있으면 주변에서 이쪽으로 출퇴근한다든가 해서 같은 생활권, 여기를 이제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수도권 2,600만이 이미 하나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라는 이 권역에 포함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 편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메가시티 안에 범주에 있는데, 그것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거는 차원에서 어찌 보면 메가시티 차원하고는 얘기가 조금 다른 그런 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언급한 대로 김포시의 통합은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구역 통합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합리적인 방향성은 아닙니다. 왜냐면 입지적으로 보게 되면 김포시가 이렇게 한강변을 따라서 길게 돼 있는, 강화도까지 길게 돼 있는 형태의 도시인데, 서울에 접해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길게 돼 있는 부분에 요 직사각형의 요 끝변, 그러니까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부분밖에 서울에 접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직사각형의 긴 쪽을 접하고 있는 인천시에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 그런 좀 방향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논란은 메가시티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미 메가시티인 상태에서 단순히 행정구역 편입 차원에서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사전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겁니다. 자, 이제 방금 질문하신 거에 답을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 이거죠. 서울에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했을 경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김포의 내재 가치는 그 현상은 그대로 입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김포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서울과의 접근성. 가장 큰 우리 접근성에서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철도와 도로잖아요. 네. 철도는 지금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김포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속칭 지금 안타깝잖아요. 골병라인이라는 이런 별칭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네. 이 김포 도시철도는 이제 경전철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중전철이라 그래서 최소 이 객차가 6량, 8량, 10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시철도는 경전철이기 때문에 2칸짜리예요. 여기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서울로 통합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당장 해결될 거냐? 이건 아닌 거고요. 도로는 이제 그 올림픽대로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김포와 연결되고 있어요. 서울과는. 그럼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당장 해결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집값이 상승하려면 서울시의 이런 행정권역 편입보다는 실질적인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방안이 5호선, 한강선이죠.
한강선. 이게 이제 21년 4월에 4차 국가철도계획에서 한강선 연장이 급하게, 처음엔 없었는데 급하게 추가됐어요. 이 김포 한강선이 지금 당장 시작을 하더라도 역시 또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인천시와 김포시의 노선에 대한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김포공항 쪽에서 출발해서 검단 신도시를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근데 검단 신도시를 인천시 안에 노선은 검단 신도시를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노선이고, 김포시 노선은 그 신도시 약간 북쪽으로 이렇게 최소한 걸치면서 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갈 것인지가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 결정이 안 됐다. 이걸 이제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12월까지 합의해서 통합안을, 노선안을 확정하겠다. 이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게 지금 급선무이고, 만약에 노선이 정해지면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고 토지 보상해야 되고 공사 착공해서 준공까지 기본적으로 10년이 걸려요. 이거를 다만 1년, 2년이라도 앞당기는 이게 지금 김포시에서 중심을 잡아서 빨리 최대한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반시설 개선에서 김포시가 집값이 올라가려면 이게 빨리 조기 착공돼야 되는 게 다름이 아닌 GTX D 노선이죠. 서부 광역 급행철도. 이거를 또 빨리 착공해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게 김포 집값 올라가는 거에는 최고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로 체계란 말이죠. 올림픽대로가 있는데 여기가 그야말로 이제 병목 현상이에요. 이거를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인 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도로는 계양 강화 고속도로. 계양 강화는 역시 이제 김포공항의 서축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거의 중간 지점은 다 김포예요. 마지막 종점이 강화일 뿐이지 김포를 살리기 위한 그런 고속도로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25년도에 착공해서 32년 개통 예정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다만 1년, 2년이라도 앞당겨서 김포의 상황을 개선해야 김포의 집값이 올라가는 일이다. 이거를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 그 김포 도시철도 그 2칸짜리 가지고는 여전히 서울 편입이 된다 한들 누가 가겠습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이거 개통되는 10년까지 계속 출퇴근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집값을 올리고자 하는 뭐 그런 취지라면 결국은 기반시설 개선 없이는 이거는 그야말로 기대의 난이다. 정부에서도 기반시설이나 교통 이런 게 해결이 돼야 인근에 이제 그 서민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출퇴근이나 이런 게 이제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다. 이걸 아는데 왜 신도시 할 때 이 기반시설 먼저 되지 않고 이거 먼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이걸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김포 얘기 나왔으니까 김포부터 하겠습니다. 자, 김포가 도시철도 이 경전철 2칸으로 정해졌던 가장 큰 안타까운 사정을 말씀드리면, 철도 노선이 정해질 때 국토부에서 이거를 이제 심의해서 노선을 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안타깝게도 김포시에는 철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자체에 시에 철도과를 신설해서 철도 추진을 했어요. 김포시에 갑자기 난데없이 철도과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만큼 사정이 긴박했던 거 아닙니까? 한강 신도시가 마련되면서. 그래서 5호선이나 9호선을 희망했다. 9호선을 정확하게 희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어떻게 정해지냐? 한때는 이렇게 중전철로 갔다가 경전철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 확정되기 직전에 중전철로 정해졌어요.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5호선도 9호선도 아닌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뭐 6량짜리 이런 중전철로 정해졌는데, 그것도 아닌 최종 결정에서는 갑자기 또 순간 바뀌어가지고 2칸짜리 도시철도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 과정에서 누가 이런 최종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규명도 좀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런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신도시가 들어가는데 그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겨우 경전철 2칸짜리 가지고 이 수송 능력이 해결되겠다고 판단한 정책 당국자의 이런 오판이 지금 김포시의 이런 10년간, 10년, 15년 이상의 김포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 판단 미스가 빚어진 결과가 지금 다시 이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호선을 다시 만들려면 경전철 공사 비용이 이 중복 예산이잖아요. 그쵸. 어떤 면에서 그때 뭐 5호선 했으면 지금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연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조 3조 원이라는 돈이 허공에 뜬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신도시를 정할 때 반드시 이제는 이런 기반시설 계획이 아파트 입주할 때 같이 좀 동시에 완공이 된다. 이걸 이제 현 정부가 표시를 하긴 했어요. 3기 신도시 입주할 때는. 근데 그게 말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정부가.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이런 통합 논란 때문에 김포시에 그나마 하교했던 이 철도 노선이, 인천시가 지금 김포시의 이런 그 행정구역 편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면서 인천시장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선 통합이 되겠냐고요. 그러면 어디 그냥 가운데로 긋고 말겠냐고요. 이거부터 일단 또 계속 지체되면서 늦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신도시의 이런 철도 기반시설 무엇보다 중요한데 김포시도 최대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김포시 입장에서는 국토부의 빠른 추진 이런 것들을 다만 1년이라도 당기면 이게 어딥니까? 이거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 결국에는 편입만으로는 집값이 뛰기는 좀 힘들고 도로나 교통 이런 게 원활하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은 이런 반사 이익을 얻기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집값도 집값인데 그 김포 시민이나 다른 뭐 서울 편입을 원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서울에 편입이 되면은 교통 개선 측면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거나 또 분담금에 대한 논의 과정이 없으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자, 이제 그 철도 노선이 광역철도가 있고 서울시 안에서는 서울시가 자체 추진하는 철도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분담은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를 벗어나서 가게 되면 경기도가 일부 분담하는 거고 국토부가 분담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 배정 비율이 대개가 그렇습니다. 뭐 국토부 50%, 그다음에 뭐 그 광역지자체 뭐 30%, 기초지자체 뭐 일부 이런 식으로 그 분담 체계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서울시에 그 지역이 편입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부담할 거를 예를 들면 광역지자체가 부담할 걸 서울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결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서울시 내에서 이미 계속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서울이 지금 25개구잖아요. 그러면 특정 뭐 김포시가 편입됐다 그러면 김포시에 5호선을 놓을 때 서울시가 이거 부담액을 다 가져간다? 김포시 구간을? 이거 어려운 얘기죠. 지금 이제 뭐 공사 열심히 하고 있는 동북선 경전철 있잖아요. 도시철도. 이런 도시철도 놓아질 때 방금 얘기했던 기초지자체. 구도 또 부담을 해요. 구도. 조금 전에 언급했던 위례신사선도 강남 구간에서 강남구가 또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시를 서울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 부담금 부분을 서울시가 100% 떠안는다? 이거는 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김포가 이제 구가 되면 김포구가 일정 부분 당연히 부담을 해야죠.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구들도 북쪽에 있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이 있을 수 있고 또 금간구 있잖아요. 네. 금천구로 관악구. 우리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늦은 곳들. 이런 것들은 서울시 자체 예산이 새로 편입한 이런 지역으로 빠져나가면 자기들은 오히려 개발해서 소외되고 뭐 자금은 서울시 예산 한정돼 있는 거지. 새롭게 편입된 김포시에 그 예산을 집중 배정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보면 거기서 뭐 부담금을 서울시도 지원해 줄 거다. 이거는 기대는 아니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없어서 오히려 더 빨리 예산이 배정되고 이게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또 아니고. 오히려 김포시가 편입이 되면 기초자치단체 구에서 정할 수 있는 거하고 경기도 김포시 시에서 정하는 이 역량의 차이가 또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일 때가 더 당연히 자치적인 역량이 크죠. 구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뭐 권한이랄까? 정책 결정에 이런 거하고 김포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메가시티라는 이 구역이 그게 트렌드지 이렇게 행정적인 편입이 트렌드는 아니라고. 핵심은 이제 그겁니다. 이미 서울 수도권은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형성이 돼 있어요. 단순히 행정구역을 갖다가 통합하는 이거는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인 거죠. 제가 보는 메가시티 완성은 2030년 뭘까요? GTX. GTX가 개통이 되면 수도권은 20-30분대의 접근성을 갖게 되는 통합체계를 갖춰줘요. 자, 그래서 GTX가 ABC 노선이 개통이 되면 서울역과 청량역, 삼성역이 이렇게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갖게 되는데 이쪽을 통해서 환승체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로 다 오게 되든 뭐 다른 지역으로 연계되든 이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예정대로라면 수도권 메가시티의 완성은 2040년에 이미 GTX를 통해서 이 GTX의 이 G자가 그레이트예요.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될 거다예요. 이걸 뭐 별도로 행정구역 편입하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 시민 입장에서 보자면 저희도 이제 편입이나 이런 걸 논의를 할 때